이 5억,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그 중에 5억 년의 기록을 보게 되면 5번의 멸종이 있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5번의 멸종이, 큰 멸종이 있었는데 멸종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그 시대를 구분하는 이름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생대가 끝났을 때도 멸종이 있었고 신생대가 이제 들어오고 고생대가 끝날 때도 역시 멸종에 의해서 예, 이렇게 시대의 구분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류세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멸종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의. 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3차 대멸종인데요.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난 멸종입니다. 96%의 생명이 다 멸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멸종 원인이 뭐냐? 지구온난화입니다. 네, 그때는 인간이 안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지구 자체의 특수한 어떤 조건에서 지구온난화가 생기면서 지구가 멸종을 했다. 이 온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임계점이라고도 부르고 티핑 포인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5도 이상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지금 벌써 1.2도가 올랐습니다. 0.3도가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0.3도 우리가 노력하면 지금 어느 정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놨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는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수백 년 동안 적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스톱을 해도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노력을 하지 않자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스톱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빙하, 그죠? 지금 빙하가 무지하게 줄어들었죠? 빙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태양빛이 반사되던 그 하얀 색깔이 사라지고, 그죠? 많이 흡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또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빙하가 줄고, 빙하가 줄면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고,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찬가지죠. 이산화탄소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이 증가하고. 지금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그 산불은 또 뭘 만들어냅니까?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그럼 또 온도가 올라가서 산불이 더 많아지죠. 그럼 또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세 번째예요. 이산화탄소의 온도가 올라가면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어요. 몇 미터 땅을 내려가면 거기에 얼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녹지 않던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녹으면 뭐가 문제냐? 거기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더 강한 온실가스, 메탄이라는 가스, 예. 농사 지을 때도 메탄가스 많이 나오지만 그게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폭발적인 분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속에 수백 년, 수천 년, 수백만 년이죠. 감춰져 있던 바이러스들,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고 전염병까지 증가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그럼 메탄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 메탄이라는 것은 산소랑 아주 화학 결합을 많이 반응을 해서 공기 중에 나가면 나중에는 산소를 다 잡아먹어요. 반응을 하죠. 그럼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지금 20%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면 생물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지죠. 그죠? 멸종이 더 가속화되죠. 바로 이런 과정이 언제 일어났느냐? 2억 5천만 년 전에 페름기라는 시기에 96%의 멸종의 원인입니다. 이게 과학에서 밝혀낸. 근데 지금 우리 지구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이건 좀 영어로 된 사이언스라는 잡지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 최고의 잡지에 속하는 건데 이미 10년 전에 여기에 동시베리아 대륙봉의 퇴적층으로부터 대규모의 메탄 분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 저는 이 논문을 보고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더 확실하게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북극 주변에 영구 동토층이 지금 녹아서 물이 그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예. 여기에 엄청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지금 뿜어져 나가고 있다. 현재도.
예, 이게 바로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물론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바로 바다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바다를 망쳐놨는지. 왜냐하면 바다는 그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의 대기에 있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도 충분히 바다가 그걸 다 이렇게 감싸서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네, 여태까지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그리고 산소의 50%를 또 바다가 만들어주고 있고, 또 이 바다는, 물이라는 건 원래 온도가 잘 안 변하죠. 그러니까 지구에 뜨거워지면 그 열을 다 흡수해서 바로 이 온난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은 바다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바다 생태계를 다 지금 망가뜨려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바다의 온도가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20.96도. 그러니까 이제는 열을 흡수하는데 한계에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다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거의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생태계,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상의 생태계만 눈으로 보이니까 신경 쓰지만 바다의 생태계는 더 엉망으로 지금 파괴됐다. 사막화, 산호초의 멸종, 그죠? 고기들이 다 이렇게 서식하는 산호초가 지금 다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네, 무분별한 어획, 그죠? 막 저인망으로 손으로 막 쓸어 담잖아요? 이건 결국 이제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죠. 개체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많이 들어보셨죠? 방사능, 이거 역시 바다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레이첼 카슨이라는 그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여성 과학자이면서 아주 그 글을 잘 쓰시는 작가분이죠. 1960년대 초반까지 사셨던 이 과학자인 분인데, 이분의 그 침묵의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봄이 왔는데 새가 울지 않는다. 그 당시에 뭘 가지고 얘기한 거냐면, 살충제인 그 DDT를 남용하다 보니까 이 자연이 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은 이 일약 정말 이 소위 생태 운동가로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그 정부의 정책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DDT 사용이 금지되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64년도에 안타깝게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생태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화선이 됐던, 제가 아주 존경하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그보다 10년 전에 우리를 둘러싼 바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대단히 아주 평가받는 그런 작품이고, 동시에 과학자로서 아주 성실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무슨 말을 이분이 하셨냐면요. 61년도에 이제 개정판에서 머리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방사능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미 그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지금 핵발전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57년도에 벌써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뭐냐면 방사능 원소를 운반하는 것은 문제의 일부다. 그러니까 바다가 물이 방사능을 운반하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해양동물이 방사능 동위 원소를 체내에 축적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다. 이미 그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핵 폐기물의 처리, 그때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미국이 대체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지금 말을 못하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지네들의 원죄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핵 폐기물의 처리는 우리 지식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핵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6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 생명이 결국은 존속할 수 없게 된다. 2억 5천만 년 전에 96%의 생명이 멸종했지만 그 이후로 몇백만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지구의 생태계는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훨씬 더 풍부한 생태계가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과정을 또 거치지 않을까. 지구는 아주 또 푸른 지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물론 그때 인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지금의 우리의 생각이죠.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현재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대멸종이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메탄이 뿜어져 나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거의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